IMF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대출 여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기엔 유럽 국가들이 내놓기로 약속한 2천억 달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4년 반 만에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월 미국 주택시장 지수는 25로 시장 예상치 21을 상회함은 물론 지난 2007년 6월 이후 무려 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작년 4분기 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긴 했지만 작년 같은 기간보단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1.84달러였습니다. 하이마트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하이마트 일대 주진 유진기업과 하이마트가 동반 상승 중입니다. 유진기업은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주가가 올라 있으며 하이마트도 급등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전 일정 1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그렇게도 보고팠던 1900이 눈앞에 보여지는 날입니다. 시작부터 갭상승 출발해서 아주 기분 좋은 아침 맞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히는 1910선까지도 웃돌면서 출발했었죠. 왜냐고요? 그 이유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유럽 쪽을 보면요. 프랑스에 이어서 독일과 포르투갈의 국채 입찰이 아주 무난하게 끝이 났고요. 미국은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시티그룹은 실적이 안 좋았어도 또 다른 금융주인 골드만삭스의 실적은 괜찮았고요. 미국의 주택지표도 4년 반 만에 최고치. 역시 미국은 땡큐한 존재이지요. 무엇보다 IMF가 5천억 달러 정도 더 늘려서 대출 여력을 확대할 생각을 품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1900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외국인이 8거래 연속 삽니다. 오늘까지 최근 3일간만 1조를 넘게 담고 있는데 오늘은 선물을 8천 계약 넘게 동시에 사는 것도 특징입니다. IT주가 아주 훨훨 나는 날입니다. 먼저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주택 경기 호전과 또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유럽 국채 입찰 성공 등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도 설 연휴를 앞두고 기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10선을 웃돌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폭이 확대되면서 1914선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19.57포인트 상승한 191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이 5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8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요 4,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 77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5천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강세로 장을 출발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행진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4포인트 상승한 51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기관은요 1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동반 매수 우위를 달리고 있는 외국인 역시 24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28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사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5천억 달러 자금 확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로존 위기감이 잦아든 점이 환율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5원 30전 하락한 1,13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업황 회복 기대에 주가 40만 원을 회복하면서 사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는요 4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 3.5% 상승하면서 106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2.18% 상승하고 있네요. 37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79% 빠지고 있네요. 3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 1.69% 상승하면서 현재 2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3.76% 급등하면서 오늘 2만 6,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0.82% 강세 보이면서 2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메디포스트는 6.75% 빠지고 있습니다. 18만 6,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포스코 ICT 0.88% 강보합권에서 9,14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ENM도 1.29% 상승하고 있습니다. 3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포스코 캠텍 1.25% 상승하면서 현재 16만 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과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그리 매수세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3.5% 상승하면서 현재 106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4.16% 상승하고 있습니다. 26,300원에. 삼성 SDI 4.65% 상승하면서 현재 13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이노텍도 6.21% 급등하면서 현재 7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테크윈 3.15% 상승하면서 5만 5,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호전기도 5.32% 상승하고 있네요. 2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장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하고 또 반도체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호재를 반영하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엘렉트릭 3.82% 상승하면서 17,6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2.29% 상승하고 있습니다. 11,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철강사에 대한 반덤핑 제소 등 공동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소식에 철강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3.28% 상승하면서 40만 9천 원에, 동국제강은 3.22% 상승하면서 22,450원에, 유니온스틸은 3.44% 상승하면서 1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교육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교육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따라 국내 업체 수혜 기대감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듀박스가 현재 상한가 기록하면서 617원에, 라이프앤비도 753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이네스쿨도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네요. 1,0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거의 시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1% 올라서 1911포인트. 오늘은 먼저 현대증권으로 가볼까요? 오은수연구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발 훈풍에 단숨에 1910선 위쪽이네요. 예, 입니다. 일단 오늘 좀 확인해야 할 변수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유럽 국가들의 국채 발행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오늘 밤에 지금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나머지 1월 증시의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들의 이제 4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지금 가깝게는 19일하고 24일 날 집중이 돼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이제 금융주와 IT 업체들이 이제 상당 부분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그중 실적 추정에 하향되는 금융주 쪽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IT 쪽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만약에 괜찮게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실적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도 분명 오늘 시장에서 이제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도 IT 쪽을 좀 괜찮게 보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로존 국가의 국채 발행입니다. S&P가 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채권 발행은 어디까지나 1년 미만의 단기채에 국한된 것이었죠. 유럽중앙은행이 장기대출 프로그램 LTRO를 3년으로 연장을 했고, 그에 따라 시중 요소를 공급하면서 단기물 국채 발행 시장은 여전히 단기물 국채 발행 시장은 좀 괜찮은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장기채인데요. 지금 오늘 밤에 프랑스와 스페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S&P 등급 조정으로 인해서 최고 등급을 상실했고, 스페인은 2단계의 하향이 조정됐죠. 그래서 이들 국가의 장기채 발행이 향후 월말로 예정된 이탈리아의 국채 발행에도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기채 발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는 괜찮은데 또 장기물 국채 입찰도 무난하게 이루어진지, 무엇보다 인텔 실적 발표가 오늘 밤에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인텔 효과 기대해서인지 외국인들 중심으로 IT 매수세가 다시 좀 미리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좀 쉬었다가 다시 가기 시작하는 IT가 답일까요? 아니면 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최근에 바짝 올랐던 이른바 소외주에 조금 더 베팅을 해도 좋을까요? 마감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내일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고, 이제 내일이 지나면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이제 구정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과 구정 연휴와 관련된 또 투자 전략도 세우셔야 될 텐데요.
최근에 보면은 약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지금 8일째 현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뭐 선물 동시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900선 이상에서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기존 악재에 대한 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좀 관심을 가셔야 될 업종으로는 말씀드렸던 이제 IT 쪽을 일단 관심을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최근에 보면은 이번 상승장에서는 이번 주에는 자동차 뭐 이런 기존의 IT나 자동차도 물론 이제 IT 쪽은 괜찮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이격이 낮았던, 그리고 그동안 관심권에서 소외되어 왔던 철강 금속이라든지 기계, 건설과 같은 그런 소외 업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종의 키 맞추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들 업종들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관심보다는 아무래도 키 맞추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를 채워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도 역시 비슷한 전략으로 좀 공략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IT를 비롯한 소액업종에 동반 관심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 오은수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12포인트, 20포인트로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봅니다. 보다 다양한 전문가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보죠. 오은현사의 투자전략 코너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보면요. 1930선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셨고, 특히나 8일 연속 오늘까지 사고 있는 외국인 매매 패턴을 주목해보자 하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은 상승 국면은 지속될 것인데 우리 개인분들 투자할 때는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하셨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윤 대표님은 외국인 매수 강도를 생각해볼 때 당분간은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겠고, 단 종목별 차별화 대응을 여전히 말씀하시네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만약에 1900선을 안착할 경우 추가 지수 상승으로 박스권을 레벨업 할 수 있겠다라고 하셨고요.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진 이사님은 특히나 미국 IT주 종목 가운데 애플 사상 최고가의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거의 430달러에 육박하고 있죠. 김민수 차장님 관심 업종 보면요, 역시 IT 있고 건설과 철강 업종이 다시 들어옵니다. 오늘 포스코의 차트 모형이 아주 독특하게 위쪽으로 튀는 날이기도 하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IT와 건설, 철강 역시 있고, 또 최근에 좋은 조선주가 포함된 운수장비, 바이오제약 쪽도 관심 갖고 계시죠. 신승윤 대표님도 IT 그리고 중국 관련주, 역시 IT 중국 관련주와 뗄 수 없는 게임과 IT와 관련 있는 항공, 타이어도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서 관심 업종에 넣어두고 계시고요. 이진행 지점장님도 아주 다양하게 언급하고 계신데, 특히나 오늘 금융업종이 새롭게 다시 들어오는 것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김영진 이사님 아까 애플 사상 최고가 짚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역시 IT 빠뜨릴 수 없겠죠. IT 가운데서도 업종 대표주 단기 대응을 얘기를 하셨고요. 낙폭과대주는 조정 시에만 매수하자. 역시 병행해서 보자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달여 만에 1900을 뛰어넘는 날입니다. 1900을 안착하면 추가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다. 오늘 이런 전망 해주신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지점장님 만나 뵙는 날 1900을 뛰어넘네. 먼저 주간 전략 변화 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네, 우리 이진행 지점장님의 주간 전략 변화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이 첫째 줄에 나오고 있네요. 지수 반등 이때 1880까지 갔었거든요. 만약에 1900선 부근에 도달한다면 일부 현금화, 이때까지는 트레이딩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1월 16일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도 역시 종목 중심의 트레이딩 얘기를 변치 않게 하셨었고, 이날 좀 많이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확실하게 빠지면 조금 사도 좋겠다는 얘기, 그리고 1월 17일 화요일 날은 EFSF 신용등급까지 깎인 날이었는데 그래도 지수가 별로 안 빠졌었죠.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셨었고, 다시 지수는 좀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소외주 강세로 1900선까지 키 맞추기에 의해서 근접하고 있는데, IT 등 기존 종목들, 기존 주도주가 조정받을 때는 조금 사는 쪽이 좋겠다. 하루 만에 곧바로 지금 튀고 있는 IT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1900선 안착하면 추가 지수 상승으로 레벨업도 가능하다. 긍정적인 뷰로 점점점 바뀌신 듯합니다. 네, 지점장님, 요즘에 보면 수급도 좋고 심리도 좀 좋은 것 같은데, 지수 추가 레벨업 하면은 얼마까지 보시는 거예요? 1930에서 50까지 보십니까? 공교롭게 지수가 241선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96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저 단기적으로는 뭐 1960선 내지는 한 2000선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1900을 넘어서면서 계속 뭐 한 번에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좀 쉬었다가 조정을 거치면서도 방향은 일단 그 위쪽으로 좀 가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1900 오늘 만든 주역이 외국인이다라는 것에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외국인 중간에 지금 오늘까지 8일 연속, 최근 3일간만 1조 넘게, 오늘은 선물도 굉장히 강하게 사는데 중간에 악재도 많았었잖아요. 이제 외국인은 좀 믿어볼 만한 존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일단 S&P의 그 프랑스 등 주요국 신용 등급 강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당시하고는 달리 충분히 좀 예고가 된 상황이었다라는 점, 그 예고된 악재인데다가 미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의 긴축 완화 기대 등이 어우러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 기조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다음 주, 그러니까 즉 1월 말부터는 또 월말에 어떤 유럽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EU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EU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이렇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박스권 상단으로 제시됐던 1900선 이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글로벌 증시 흐름을 포함해서 시장 내부의 수급도 추가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G2, 그러니까 즉 미국과 중국발의 모멘텀도 긍정적인데요. 미국의 고용과 주택 관련 경기에 어떤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시그널이 확인된 점들도 호재고, 중국 역시도 전반적으로 향후 정책 방향이 물가 안정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적 모멘텀 회복 기대를 반영하면서 추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수의 반등 목표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950선 이상으로 잡아보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최근에 시장이 1900선을 돌파하면서 낙폭과대 대형주의 트레이딩 대응 그리고 수급 구도의 개선도 상당히 좀 고무적이죠. 그래서 대외 내외 그 불확실성 확대에 좀 민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데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코스피가 여러 차례 1900선에 근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전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강도가 상당히 좀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점 등이 1900선을 돌파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 신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절대 매수 금액에서 대형주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점차 좀 늘어나고 있는 점, 그리고 철강이나 화학, 조선, 금융 등의 낙폭이 컸던 산업재나 소재 업종의 단기 반등을 통해서 업종별로 수익률의 좀 키 맞추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면 최근에 반등의 폭이 컸던 업종의 지나친 단기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 그러나 장기적으로 소외되었던 이제 중국 모멘텀 관련주들, 낙폭과대, 철강, 화학, 조선, 기계, 건설 등의 이런 업종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서둘러서 팔지 말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최근 조정이 좀 양호했던 실적 호전 IT주 중심으로는 재차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최근의 장세에서는 일단 전략에 약간 미묘한 좀 변화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IT와 자동차 등의 기존 주도주 중심의 압축화된 전략과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에서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시장 흐름은 낙폭과대, 산업재, 소재업종, 중국발 그 수혜주들로 또 분류가 되죠. 이런 업종을 추가적으로 좀 편입을 하면서 중소형주보다는 오히려 중대형주, 지수 관련주 비중을 늘리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순환매를 활용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도 있고 업종 키 맞추기, 그리고 기존 주도주도 그대로 그냥 사그라들진 않는 모습. 이제 지수는 1900이고 다들 이제 박스권에 약간 더 레벨업을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은 꼭 좀 들어 있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우리가 지금 어닝 시즌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쪽은 일단 IT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고가 경신하는 과정에서 IT주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가 조금 비중을 줄이는 가운데서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으로 조금 포트를 좀 확산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역시 IT주들은 관심권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된다. 지난주에 라스베가스에서 CES 박람회가 열린 이후에 오히려 모멘텀이 좀 소멸되면서 IT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죠. 그러나 향후에 금년 중에 있을 OLED TV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투자를 하겠다라는 점, 삼성전자의 어떤 그 투자에 의한 그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관심입니다. 그래서 AMOLED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를 재차 관심을 가져보시고 테라세미콘이라는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에 투자가 늘어나고 있죠. 하이닉스하고 심텍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종이고 건설업종도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작년 하반기에 좀 이연됐던 그런 어떤 수주 이런 쪽에 지속적인 중동발 플랜트 발주가 연초에 일어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림산업이나 GS건설 같은 쪽 관심이고요. 금융주를 다시 한번 넣었죠. 왜냐하면 이제 유로존의 어떤 그 위기에 대한 관점의 그 무게 중심 시장이 미국이나 중국 쪽에 경기 모멘텀 쪽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점. 따라서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눌려있던 은행과 증권주들의 어떤 금융주들 최근에 또 선전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 대중주라는 표현을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은행, 건설, 증권주.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나타날 경우에 어떤 그 관심이 좀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면 낙폭이 컸던 KB금융, 또 증권주 중에서는 현대증권 같은 종목으로는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화학주 역시도 전체적으로 관심권인데 일단은 태양광 쪽으로 집중해서 좀 먼저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전략이 좀 적중한 것 같아요. 폴리실리콘 반등 소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OCI를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렸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쇼커버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있는 EPC 업체 SDN도 관심을 갖자 그랬는데 최근에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매수해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중국 수혜주가 되겠는데요. 중국의 소비 관련주를 주목해야 될 시점이다. 춘절 이전에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물가 안정, 즉 긴축보다는 성장과 경기 부양 쪽으로 정책적인 변화를 통해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부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 관광객 증가세가 뚜렷한데 면세점이라든지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신라 그리고 중국의 소비 수혜주로는 다시 한번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히나 태양광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미리부터 얘기를 하셨었는데 드디어 움직여줬습니다. 정말 OCI 얼마까지 더 들고 있으면 좋을까요? 소위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글쎄요,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서 반등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주가를 좀 추정을 해보면 긴 시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조금 올라올 때 오히려 서둘러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를 못 하셔가지고 지켜보시는 경우들을 가끔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추세적인 그 전환이라고 보여지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계를 거칠 텐데 어떤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금 길게 보유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5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를 좀 가지고 좀 긴 안목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OCI 35만 원까지 시간 걸리더라도 들고 있으라는 얘기였습니다.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흥 지점장님 분석이었습니다. 종목까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외국인들의 지금 현물 매수 강도가요, 5,300억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 3일간 도합 1조를 사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만 합쳐도 1조가량을 현물을 사는 셈이 되는데 오늘 선물도 만만치 않게 사거든요. 선물 쪽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외국인이 거의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였던 날 선물 쪽 250선 안착 기대감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흘러가네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250건 위로 올라선 모습이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오늘도 보여줬죠. 앞세워서 오늘도 지수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유로의 반등을 비롯해서 8월 급락 이후 미 3대 증시가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였죠. 그러면서 야간 선물에서는 2.2포인트 상승을 보였고 오늘 시초가 박스권 상단이자 심리적인 저항대였던 250건대를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300억, 900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8영업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베이스 역시 급격히 개선된 1.7포인트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이것은 역시 오늘 4,200억가량의 차익 순매수를 불러일으키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월 만기 이후 외국인들 매매 형태를 살펴보면 선물 쪽에서는 해외 동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투기성 자금의 잦은 유출입으로 불확실성을 보여주었지만 현물 쪽에서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수 기조를 쭉 유지했었죠. 결국 현물 시장에서 이런 모습의 수급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그간 비추세적이었던 선물 매매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은 모습이 연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합주가지수 역시 190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전고점 돌파,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인텔이라든지 IBM 등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전기전자 업종이 크게 상승을 하며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좀 해보자면 일단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은 이제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의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고 우상향 흐름을 구축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최근 한국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만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현상이라는 점이 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미 증시는 벌써 8월 급락 이전 수준으로 지수가 올라갔고 우리 장과의 수익률 격차 등을 따져봤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유럽 쪽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현물 쪽 패턴은 선물 쪽도 좀 따라가는 전고점 거의 250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관문은 한 256, 7선까지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목표치라면 코스피는 그 다음 목표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렇죠. 저도 선물 지수의 다음 목표치는 지난 10월말 고점이었죠. 257, 258선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역시 1960선, 70선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상승이 급격한 상승이 아니라 차근차근 다지고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의 상승이 이제 252로 완전히 안착을 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국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주가지수 1920선대 매물 소화 과정이 있고 또 그간의 단기 급등에 따른 이격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요. 또 지난 17일부터 전일 500억 또 금일 850억 가량 투신권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투신권은 이제 수익률 확보 차원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3일간의 설 연휴를 앞두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매 공방이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적극적인 하방 베팅은 아니지만 조정을 좀 염두한 전략에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다가가되 257 이상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아래쪽을 해지해주는 커브콜 전략이나 좀 다소 과하게 하향된 2월물 옵션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향후 변동성 확대 구간을 염두한 변동성 매수 전략 역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금 약간씩 흔들리면서 매물을 소화하면서 좀 천천히 갈 것 같다. 아직은 선물 쪽 250 안착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분석까지 주셨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님 분석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이번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돈 많고 힘도 참 세네요. 오늘은 IT 쪽에도 순환매가 강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종목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6%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IT 쪽에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본격적인 순환매 장세가 좀 발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각 업종별로 종목을 다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은 종목들, 지금 최근 상황이 좋은 종목들 하나를 지정해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좀 순환매를 기다리는 대응이 지금은 좀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무조건 쫓아간다면 계속 꼬리 잡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내 종목이 상승을 할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려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주식을 대규모로 많이 사는 것처럼 앞으로의 관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기 때문에 예전에 테마주의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너무 빠르게 그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인내를 갖고 여유 있게 접근하시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궁금한데요. 특별히 IT는 한두 종목 들어있을 것 같고 M&A 재료가 있는 종목도 오늘 많이 오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M&A 이슈를 통해서 주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유진기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이마트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번 했다가 또 조정 구간을 꽤 오랫동안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이마트 인수 합병에 대한 부분이 점차적으로 현실화돼가고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급등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어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진행이고요. 앞으로의 진행은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서울 반도체를 비롯한 LED 조명 관련주들인데요. 지금 현재 서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루멘스라든지 이런 코스닥 기업들도 그렇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호전기라든지 LG노텍 같은 LED 조명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는데요. 일단은 일본의 지금 전기료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약 17% 정도 상승했다라고 평균치로 나오고 있는데 17%면 상당히 좀 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 가정 내나 아니면 각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들 쪽으로서도 절전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절전용 조명인 LED 조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오늘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중국이 정책적으로 LED 조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진 게 아니라 다시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단발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행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내일도 주가의 상승이 또 연속으로 이어진다라면은 그때는 또 우리 투자자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도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한 편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상승이 좀 나왔다가 10월달하고 11월달, 그 다음에 12월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계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기관 매수세나 외국인 매수세에 의해서 반전 포인트가 좀 꽤 강하게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락이 좀 마무리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자리인 것 같고요. 재료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반전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가 유지된다든지 아니면은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좋은 진행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핫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중형주,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대형주 쪽으로 확실히 상승세가 눈에 띄는 요즘이다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IT는 오늘 밤 인텔 또 미국의 IT 쪽 지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IT주 매매법 알려주시죠.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한 건지 약간 종목별로 차이가 좀 확연한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IT 종목들은 종목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요.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어느새 꾸준히 좀 진행을 해왔고 오늘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에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존재하는 반면에 아까 소개드렸던 삼성 SDI 같은 종목들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처음 반등을 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IT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상승을 많이 한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초기 상승 국면의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많이 상승을 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버릴 수 있고요. 대신에 상승을 초기에 지금 출발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쉽게 올라설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특성이나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 소개드렸던 삼성 SDI처럼 조정 이후에 상승 초기 국면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또 종목이 지금 순환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IT지만 내일은 또 화학이나 또 조선 아니면은 증권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선 그리고 최근 들어 바짝 올랐던 금융은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것 같은데 콜드 종목으로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요? 네, 오늘 일단 쉬어가는 종목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말씀 좀 드려야 될 종목이 영진약품일 것 같습니다. 영진약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단기 테마성 종목들이 전부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상당히 강한 출발을 했다가 지금 또 다시 마이너스로 밀려나서 조정폭이 커지고 있는데 이미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조정 자체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보다는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등을 전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연속으로 5일선을 타고 가듯이 이렇게 연속 상승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간을 좀 끌면서 가격 조정이나 시간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반전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가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매수에 대한 관점도 그렇게 좀 여유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단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금감원의 조치 이후에 종목들이 탄력을 상당히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그 부강약품 같은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하락이 커지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요소겠습니다만은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메디포스트도 그렇고 오늘 재료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재료가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주가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버리거든요. 그것은 결국 수급이 악화된다는 요소겠고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의 조정이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보다는 시간을 좀 끌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면은 또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서서히 접근을 하실 분들은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현대중공업이 조정인데요. 최근에 상승이 계속 좋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눌림목을 한번 거치는 상황인데 이런 눌림목은 제가 판단하기는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상승이 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것도 어쨌든 부담감이 약간 있을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대형주들은 이렇게 한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는 30만 원대 전후로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35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만 원으로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30만 원 정도에 매수 한번 해보자. 오늘 좀 쉬어갈 때 우리 샘플러스 최명건 전문위원의 오늘 관심 종목으로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더 많이 삽니다. 9천 계약 넘게 좀 전에 샀었고요. 현물은 5,600억 정도. 확실한 외국인의 컴백이 있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세워볼까 하는데 오늘은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키 맞추기 한 업종에다 IT가 오늘 다시 살아나니까 1,900 이상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도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IT 같은 경우 특히나 지금 증시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IT를 사서 끌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의 시가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삼성전자가 한 15%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비롯해가지고 다른 IT 기업들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코스피 지수가 금방 상승을 하는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금일 같은 경우, 그리고 IT 다른 전자 부품 업체들도 모두 다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적으로 봤을 때도 1900선은 지지가 이제 나왔고, 그리고 1930포인트까지도 충분하게 꾸준히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1930까지도 내다보셨는데 조금 후에 마감 전략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업종까지 들어가서 짜보기로 하고요. 일단 간밤에 미국 쪽에서 나온 지표, 실적, 유럽까지 얘기 다 좋았는데 오늘 밤 향후 지켜봐야 될 변수는 어떤 것들이 더 있습니까?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이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물가가 얼마나 이렇게 높게 나왔는지, 만약에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많이 이제 하락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미국장은 충분히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또 오늘 미국장에서 이 주택 착공 관련된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최근에 미국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 가지고 미국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저녁에도 발표되는 이 주택 착공이 좋은 흐름을 보일지 한번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리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리스에 관련돼 가지고 이 국채 교환 협상이 진행 과정도 이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9,300개가 넘게 사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1조가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사는 날 현물을 같이 안 산다면 의미가 좀 퇴색되겠지만 현물 쪽에서 또 5,600억 사는 것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거죠. 앞으로는 외국인만 좀 따라하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업종별 순환매에서 딱히 소외가 안 되면서 수익률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심이 IT가 아닐까도 생각이 되거든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IT 업종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많이 상승을 보였던 업종 중에 하나가 또 IT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일주일과 2주일 전부터 해가지고 좀 조정을 보였던 것도 IT인데요. 그 조정을 보였을 때 이제 순환매로서 화학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의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가 다시 바람을 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IT 같은 경우는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세도 매수세이지만 역시 어제 발표됐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이렇게 상승을 보였다는 점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오늘 저녁에 또 인텔 비롯해가지고 여러 IT 업체들의 그런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IT 업체들의 그런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향후적으로 충분히 이 IT 업체가 다시 IT 업종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IT 업체가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다시 110만 원은 재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IT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일 텐데, 그 차선호주로서 이제 삼성전자의 차선호주로서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이제 부품주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1차 벤더, 2차 벤더인 이 중소형 IT 부품주들은 상승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었습니다. 그 예로서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지만 여러 가지 AP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실적 발표가 곧 있기 때문에 그런 실적 발표를 맞춰가지고 이 실적이 잘 날 것 같은 중소형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지금 사이에 어떤 수익률 게임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이제 520선도 좀 버거울 정도로 그냥 잔잔하단 말이죠. 코스피가 확 오르고요. 그래서 IT도 차라리 좀 중대형주, 소형주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IT도 오늘 뭐 LED도 좀 많이 움직이고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SDI처럼 이제 막 오르는 종목이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또 낫다고 하니까 IT 내에서도 참 해법이 복잡한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IT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투자하는 게 이제 대형주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주인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를 많이 보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IT 부품주들, 그러니까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다른 중소형주들하고는 이제 좀 차별적으로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네.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부품주들, 그 IT 부품주들이 실적이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실적 모멘텀으로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는 것도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볼 때는 특히나 그동안 많이 낙폭을 보였던 그런 업체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상승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이나 또 아니면 LG화학이나 또 아니면 SK이노베이션이나 이런 등등의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락을 보였던 종목들 한해서 외국인 비중이 많이 증가하는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IT 중소형주 특히나 물량 공급하는 그 대상이 삼성전자인 경우는 일반적인 중소형주하고 같다 생각하면 안 된다 하셨는데 오늘 관심 종목은 아까 살짝 언급하신 유진테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유진테크를 오늘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도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딱 3가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에 꾸준하게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표 업체인 2개, IT 업체인 2개에 납품을 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또 세계 여러 기업들에도 납품을 하는데 그 비중을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40%, 50%, 많게는 80%까지 올해에는 80%까지 증가를 보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이제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큰 성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상승세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그 유진테크에서 지금 만드는 이 장비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그 부품 중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2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또 실적 부분 아까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의 상승이 있어야지 그만큼 주가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같이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한번 볼까요? 문제는 지금 11% 급등이에요. 아, 그러네요. 지금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늘 지금 매수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도 가격 같은 경우, 그냥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한,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종가가 어느 종가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종가의 반절 이상 하락을 보였을 때 그때 이제 손절 가격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28,5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3만 원 정도, 1차 목표 가격은 충분히 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3만 원 이상으로 32,000원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왕설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